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오늘 찾아뵙고 또 시국의 어려운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29일 2시 반에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3차로 국민들에게 이제 사죄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퇴진 첫 번째 언급한 박 대통령 국회에 맡기겠다. 그래서 퇴진하겠다. 임기 전에. 그러나 국회에서 이제 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퇴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요청을 하셨죠. 3차 담화. 청와대 정권 이양안 정해지면 내일이라도 퇴진. 사실상 하야 선언한 것이다. 그렇죠. 이제 청와대가 마련해 달라는 것이죠. 이제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하야 아니다. 뭐 동그라미 세 뭐 가입해가지고 종편에서는 또 난리예요. 또 난리죠. 하야 맞는데 종북 간첩단은 하야 아니라 그러고 남의 있고. 가슴 아픈데 진짜. 예, 가슴 아프게. 그러나 이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진 자로서 그러니까요. 불쑥 내던지고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 나갈 수가 없느냐? 나가면 이제 누구죠? 저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인데 황교안 국무총리를 야당이 인정합니까? 안 해요. 예. 그다음에 김병준 총리를 얘기했는데 그걸 받았습니까? 야당이?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고 나 하야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조국을 위하신 그걸 분인데.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종북 간첩단 이 텔레비전 앞에 나와 있는 이 종북 간첩들은 다 이게 꼼수다 뭐다 하는데 이 심상정 간첩이 꼼수라 그러죠. 박지원이와 문재인, 추미애 이 간첩단들이 그렇게 하죠. 왜? 당장 내려가라는 거죠. 무정부 상태가 돼도 좋다는 거죠. 당장 나가면 그래서 어떻게 무정부 무정부입니까? 상태가 되면 이제 뭘 하겠다는 거죠. 시민혁명으로 청와대 점령하고 이제 정권을 장악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겠다. 이게 박지원과 문재인의 속셈이죠. 그래서 대학생들도 갑자기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학생들까지 투입이 돼서요. 그럼요. 당장 하야해라, 퇴진해라. 그럼요. 그 대학생들도 무정부야. 이제 수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박지원과 문재인의 돈이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거 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자, 복거일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도자 잘못 뽑은 보수 성찰할 때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훼손은 안 돼라고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읽어볼 가치도 없는 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잘못 뽑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지도자를 잘 뽑았다. 네. 문재인 안 뽑기를 진짜 천만다행이다. 정말이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자고 하고 NLL을 없애도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주권 국가의 일을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당사자인 김정일 저기에게 물어보고 그 상전에게 물어보고 했던 이 간첩에게 내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므로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가장 최선의 선택 박근혜 대통령을 잘 뽑았다. 그런데 복거일이 지도자 잘못 뽑은 보수 개똥이다. 이 말은 불씨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 불씨 개똥이다라고 썼어요. 이게 황소똥이죠. 저는 이제 개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떡이라고 하는 것은 좀 높여주는 거고 개똥이라고 하는 것은 니는 개똥이다. 그래서 삼야 간첩 리더십의 반란, 문재인, 추미애, 박근혜, 박지원, 심상정의 이 간첩 반란을 모르느냐? 50대 언론사 간첩단을 너는 모르느냐? 3만여 명 이상의 교육계 간첩단으로서 교육을 장악하고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복거일 씨. 자, 여야 원로들 사퇴 시점 밝히고 친박은 빠져라.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여야 원로들도 박지원이가 다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다는 사람한테 그렇죠. 당장해라. 정치 18년간 사익 추구 안 했지만 모든 걸 내려놓는다. 국회에 거침막힌 박 대통령 비교적 담담했던 5분 담화. 그래서 25일 만에 또 고개 숙인 박 대통령 세 번째 담화문 발표한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가위원 공적사업, 주변 관리 못한 건 큰 잘못. 이것이 말이죠. 스포츠 K와 미릅니까? 이런 것이 이게 말이죠. 이 배후의 간첩단들과 이것들의 꾀임이 아니었다면은
이것은 또 역사적인 한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문제가 됐지. 역대 정권들 중에 가장 작은 돈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박지원의 이 간첩 세력들이 청와대 24명의 간첩단들과 함께 또 언론 50대 언론사의 이 간첩단들과 함께 엮어가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박지원의 덫에 걸렸다. 이것이 제 표현입니다. 네. 최순실 덫이 아니라 사실상은 박지원이가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조종해서 만든 그렇죠. 덫이다. 이미 북한에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정치여정 18년, 1998년부터 작은 사심도 없이 국가구민위에 노력을 했다. 특검 앞두고 방어 논리 강조, 기자들 질문엔 가까운 시일 내에 답변하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걸 왜 방어라고 안 하고요? 정말 저렇게 청렴결백하게 했다. 이렇게 해야죠. 네. 현 정권 경제개혁 정책 폐기는 막아야. 그래서 소설가 복거일 씨가 그래도 시장 경제를 지키는 일에선 모든 새누리당 의원의 이익이 합치한다. 보수 정당의 깃발 아래 모두 모여 시장 경제를 지키는 비장한 후위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기대한다. 그래서 경제는 살려달라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거일 씨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친박 여야 국정수습 협의 때 나서지 않을 것. 그래서 여야가 국정수습 협의를 해라. 네. 이 꼼수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해보면 빠질 될 테니까 걸. 이제 비박하고 그다음에 두 야당하고 같이 3야당하고 해서 이제 제시를 해라. 왜 그걸 못 하느냐? 이정현 지난주부터 대통령 설득,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럼 퇴진하겠다. 네. 국회에서 일정을 마련해 달라. 그럼 이정현 씨는 우리 친박은 빠진다. 비박하고 니들이 탄핵한다고 했으니 일정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사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도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또 말 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말 바꾸기를. 그러니까 이정현 씨가 저 사람들 또 말 바꿀 것이다 하고서 저 사람들이 제대로 가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을 지질 수 있도록 좀 이번에는 해보십시오. 네. 3야당. 야당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비박계 하고. 네. 뚝심이 좀 있어요. 그럼 예, 탄핵 멋져요. 시기에 일단 늦추고 대타협의 일주일 갖는 정치권이다. 캐스팅 보트 준 비박 여야 퇴진 협상 결렬된 9일 탄핵하겠다. 박지원 날짜 조정해 줄 수밖에. 3야 대표 오늘 회동. 날짜 조정해 줘야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날짜 조정해 주고 이렇게 퇴진하시오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백지 위임 이후 비박계에선 정치적 해결을 위해 일주일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여야의 조기 퇴진 협상을 지켜보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9일까지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탄핵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하면 되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12월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그 그걸 이전에 원했잖아요. 여당, 3야당하고 여당의 비박계가 모여갖고 이제 퇴진할 일정을 만들어갖고 그걸 로드맵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그게 백지 수표를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야 3당의 단일 탄핵안 세월호 7시간 뇌물죄까지 포함. 그래서 비박 찬성 쉽지 않을 듯 지적해 야 30일 최종안 확정 때 뺄 수도 있다. 그래서 30일 오늘 이제 최종안을 합의한다고 하죠. 박 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에 정권 넘기겠다 밝혔어요. 그 밝힌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 사람들아. 국회가 제시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네. 추천 총리의 정권을 넘기겠다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감나라 대추나라를 다 써야 되느냐 이 바보 멍충이들아.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살이 그럼요. 쏙 빠지셨어요. 정말 조국을 위해서. 자, 이 대한민국을 깜빵에 위해서.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이 새끼가 여기에 또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 조선이. 그래서 이 김정일에게 지령을 받았던 놈 아닙니까? 2016년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네. 주권 국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서 네. 이제 유엔에 가서 투표하는 것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었던 그 당사자 김정일에게 물었던 이 간첩이고 여적이고 역적입니다. 어떻게 이놈을 조선일보가 이렇게 띄워줄 수가 있어요? 11명 간첩 새끼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 대표님 오늘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대표님 다 좋으시고 정말 아주 쏙쏙 들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그 니은 그거 시옷 요것만 조금 자제해주면
더 많은 분들이 호응하지 자제하려고 않나. 들어왔다가도 이 적개심이 생겨서 안 돼요. 저는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적의 핵심을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쏴대고 하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데 네. 저 새끼들을 그러다 다 저렇게 이제 그만 조금 자, 알았어요. 부드럽게. 하여튼 노력은 하지만 네. 새끼는 이왕이면. 새끼입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자, 민주 국회에 공 넘겨 여야 싸우게 만들려는 것. 예, 개똥들아, 니들이 좀 잘해봐라. 그래서 니들이 좀 일정을 만들어봐라. 여당 상황과 무관하게 탄핵 추진, 다마 직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일부선 질서 있는 퇴진 말해놓고 논의도 않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 그렇지. 니들이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해놨으면 질서 있는 퇴진하겠다. 그 대신 일정을 국회에서 마련해달라. 그래야지 이게 전국이 시끄럽지 않고 무정부 상태로 안 가고 내란 상태로 안 갈 거 아니냐. 그랬으면 이제 니들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김종인 등 비문 개헌 논의의 무게 국정공백 수습할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 여야 합의 안 될 것을 계산한 퉁치기다. 국민의당은 왜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하느냐. 합의하는 노력을 좀 해봐라. 박지원 탄핵 낙관하기 어려워. 박원순 식물 대통령의 임기 연장 수단일 뿐. 이 박원순 이 개 같은 자가 또 이 막말을 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반응. 손학규 민심 달래기엔 만사지탄이다. 안희정이 야3당도 공조해야 한다. 반기문이 내년 1월 1일 귀국해서 한국 위에 뭘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 일 언론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탄핵이든 질서 있는 퇴진이든 대선 내년 상반기 치른다. 그래서 야당 늦어도 9일엔 표결 처리하겠다. 흔들리는 비박이 변수로 부결된 여야 극한 대결 가능성이 있다. 누추려는 여, 속도 내려는 야, 합의만 잘 되면 최선의 방안이다. 개헌파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 문화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는 누구냐? 이 양반이 이제 오늘 됐죠. 오늘 네. 이 양반이 특검으로 됐습니다. 박영수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검사 이력의 소유자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2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9년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했다. 그의 검사 인생 하이라이트는 2005-2007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이다. 그러면 이때가 노무현 시절입니다. 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했다. 기업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을 들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도 그가 지휘했다. 그가 중수부장이던 2년간 중수부 1과장으로서 수사를 직접 담당한 이가 최재경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는 2003년에는 SK그룹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대선자금 수사의 물기를 텄다. 그는 이처럼 대형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데다 성격이 호방해 검찰에 따르는 후배가 많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도 메스를 대야 하는 이번 특검의 특성상 그의 이런 장점이 거꾸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은 오물이 고여있는 도랑을 청소할 뿐이지 그곳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다는 일본의 전 검사총장 요시나가 유스케이 말을 인용해 검찰권의 절제를 당부했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비법대 출신 최초의 중수부장으로 기록됐다. 1978년 사시 20회에 합격했다. 그래서 좋으시긴 한데. 박지원 간첩과 어떤 인연으로 이 종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합리적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많네요. 북한하고 다 저렇게 연결이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중국 9월 서해에서 한국 사드 겨냥 대규모 실탄 훈련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함대가 투입됐습니다. 3대 함대 참여 뒤늦게 공개 반사드 압력 재점화 움직임 군함 100여 척이 투입됐답니다. 전투기 수십 대 방공 전자전병력 등 대거 투입했다. 중국 정부와 군과 관영 매체 동시 압박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 15도 일본도 사드 배치에 나서 구체적 대응 나서야 할 때라고 하면서 사드에 대비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산 구리, 은, 아연, 니켈 수출도 전면 금지한다. 유엔 신대북 제재 결의안 오늘 채택했다. 구리 광산 투자한 중기업도 타격이 크다. 북 추가로 연간 1억 달러 손해, 1,000억 원 정도, 1,200억 원 정도가 손해된다. 미 국무부 평화 시위 지지, 한미 동맹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정세균 의장 법인세 인상 포함 내년 예산 부수 법안 31건을 지정했다. 그래서 부수 법안을 지정하면은 이제 정세균 의장이 올려서 통과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정세균 씨가
이제 야당이 추진하는 부자 증세 이것을 또 끌고 가고 법인세도 전 세계적으로 낮추는데 이걸 높이는 이 반역질을 3야당 간첩당이 하는데 그것도 손을 들어주는 제스처를 정세균이라고 하는 저 종북 의장이 국회의장이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공과를 비교적 균형 있게 서술했다. 북서술은 너무 호전적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본 국정교과서 박정희보다 이승만 과오를 강조했다. 현 정권이 오해 살 수 있는 부분 북은 배척할 대상으로만 봤다. 교수 위주 집필 다소 어려워 단원별 내용의 깊이도 들쑥날쑥하다. 물론 흠결이 있겠죠. 5.18 진압 공수부대 사진 왜 뺐나 광주 반발. 현대사 왜곡 논란에 있던 항의 제주 4.3 사건의 시발점 된 경찰 발포의 부당성 누락. 이게 왜 부당하냐 이놈들아. 반란에는 하는 거지. 대구 민간인 학살한 10월 사건 조선공산당 투자 위주로 서술. 그래서 새누리도 국정교과서 두 손 들었다. 당에서 엄호해 주긴 불가능. 원점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이게 이제 탄핵 정국이 물러가면 이거 이제 추스릴 겁니다. 박정희 시대 일방적 부각 검정교과서랑 비중비슷 국사 편찬이 20쪽 해명자로 독재 재벌 미화 지적에 반박을 했다.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박 대통령 임기 단축 제한 실현돼야 나라 위한 용단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사실상의 하야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3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제 퇴진 일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 대통령 범퇴진 놓고 열흘 내 협상 끝내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바람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이자 애국 시민들 12월 3일 오후 3시 서울역으로 가자. 대통령의 진심을 차버리고 탄핵을 강행하는 야당을 강력 규탄하며 탄핵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여기에 애국 시민들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게 바로 12월 3일 토요일. 네, 한성주 장군님도 거기 나오셔서 네. 오후 3시인데 이제 2시까지 오시면 뵐 수 있습니다. 예. 010-5368-1782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이 12월 3일 2시에 나오십니다. 2시부터. 그리고 3시부터는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2